안녕하세요. 2차 공부방법 설명의 특허법 시작하겠습니다. (2차는) 논술형입니다. 1차는 객관식이었음에 반해서. 근데 그 논술형이 법대 학과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대학원 수업 아니면 저희 변리사로서는 이제 소송 소장 아니면 제가 가끔가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판사님의 판결문 이런 것들이 모범 답안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범 답안들은 저는 아무래도 심판소송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이 봐와서 알지만 같은 공통된 목차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공통된 목차라는 것은 그 목차의 제호라고 하나요? 그 목차의 이름이 같다는 게 아니고 그 목차의 이유, 왜 그런 목차를 쓰게 되는지 이게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법대에서는 아예 약칭을 쓰던데 그 무슨 알파벳으로 약칭을 쓰던데 정해진 목차가 문제요지, 판단기준, 구체적 판단, 결론, 이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제요지는 주어진 사안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변리사들은 공대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는 많이 안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수능할 때의 그 국어 시험이라던가 아니면 행정고시 볼 때 그 시험들에서 많은데 문장을 길게 주고 문장이 아무리 길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를 요약해내는 거, 그걸 문제요지라고 합니다. 답안지가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최근에 좀 많이 길어지고 있어요. 답안지가 아니라 문제지가. 그래서 한 바닥을 거의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2차 시험 같은 경우도 한 바닥 채운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 키포인트를 잡아내는 것, 이 문제요지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잡는 기준점. 그동안 1차에서 배웠던 거는 이 기준점을 OX로 잡아냈던 거죠. 여기다 쓰는 게 법의 태도, 판례의 태도, 그걸 쓰게 됩니다. 얘네들은 1차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1차 시험 끝나고 2차가 강의 코스가 기본 강의, 기출 풀이 강의, 사례 강의, 이런 이론 강의들도 있는데 내가 1차 때 자신 있다 하면 바로 GS 강의, 그러니까 바로 실전으로 써보는 강의를 들어가셔도 좋아요. 어제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얘를 이제 판단 기준 항목에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차하고 다른 점은 여기는 논술이라고 하는데, 논술이라는 게 사전적 정의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다. 이게 자기 견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검토라고 합니다. 검토라는 것은 제가 1차 판례 강의 때 샘플을 보여드렸었는데 어떤 법을 읽고 이건 이런 맥락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 참 잘 만든 법이죠. 라던가 방금 제가 판례 강의 말씀드린 판례 강의에서는 웬만하면 판례를 제가 설득을 시키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판례는 제가 비판을 했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거 쓰는 게 검토예요. 법을 읽고 판례를 읽고 요거에 대해서는 요런 점에서 타당하다. 요런 점에서 부당하다. 무슨 점을 찾아내는 거. 그걸 검토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점이라는 게 원칙은 논술이다 보니까 자신의 견해로서 무슨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수험 생활 때 현실적으로 기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단기 합격이 우리 최선의 목표예요. 그래서 검토 칠 때 부당하다, 타당하다 이 기준점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점을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그걸 어디다 잡아드릴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적 이론 강의라는 게 있어요. 이론 강의에서도 잡아드리고 아니면 이제 2차부터는 독학을 많이 하시는데 독학을 할 때 교재가 있어서 뭘 외우면 된다를 이제 잡아드릴 건데 그 교재에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검토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키우셔도 좋지만 웬만하면 처음에는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게 조금 빠릅니다. 합격에 있어서. 그거 다 잡아드릴 겁니다. 쟁점마다. 그 다음에 1차 또 안 하는 게
최근에는 이런 문제 경향이 좀 많이 없어졌는데 불과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있었는데 학설을 쓰라고 그래요. 학설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검토는 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인 거고 학술이라는 것은 업계에 있는 교수님들의 생각, 교수님들의 검토, 그걸 학설이라고 합니다. 학계에서 설이 설설설설 푼다, 썰 내게 한다. 교수님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설이 민사소송법 가게 되면은 정형화된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기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근데 특허법은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특허법 교수가 역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설이라는 게 전부 다 일본 겁니다. 제가 1차 때도 말씀드렸는데 해방 이후에 우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일본 특허법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학설이라는 게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다 일본에서 논의된 학설들이야. 그거를 제가 몇 개만 좀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논의된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민사소송법처럼 외울 게 되게 많지는 않아요. 학설은 조금 있다. 조금 있는데 그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잡아둘 거다. 하지만 그걸 좀 조심하세요. 학설이라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특허법 교수님이 많지는 않고 역사가 오래 깊이되지는 않아서 정말 이걸 학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게 생각보다 없습니다. 없는데 기가 막히게 학원가에는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으면서 이게 학설이래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지 이거 이상하게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학설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교수님은 제가 모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예 대놓고 학설 공부하면 뭐 하는 짓이냐라고까지 했대요. 이거는 출제된 적은 있지만 그리고 제가 출제 가능성 있는 것은 다 잡아드릴 거지만 그 외에는 아예 신경도 쓰지 마라. 이렇게. 판단 기준 안에 세부 목차가 저렇게 갑니다. 법령의 태도, 학설 검토, 판례의 태도, 학설 검토. 보통 법 문제 아니면 판례 문제 갈리거든요. 그게 판단 기준.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이라는 것은 기존 법과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왜 판단 기준이라는 모차를 썼냐면 검토에서 나는 그 법대로 갈래. 그래서 그 법을 판단 기준 설정할 거야. 아니면 나는 그렇게 안 갈래. 이거 법 잘못된 것 같아. 아니면 이거 판례 잘못된 것 같아. 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래. 그게 이 판단 기준 목차예요. 기존 법과 판례를 분석해서 나는 이런 기준을 잡을래가 이 목차인데 이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냥 가끔 가다가 제가 그 판례를 비판한 게 있긴 있습니다. 그게 답안지 쓰기 쉬운 것들은 비판으로 좀 컨트롤 써놨는데 웬만하면은 전부 다 법과 판례를 옹호 쪽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법과 판례대로 판단 기준을 잡으세요. 그리고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몇 개 정말 판례 논리가 맞지 않은 것은 제가 비판이 답안지가 쉽고 여러분들이 외우기 편할 것 같아갖고 5손가락 안에 있는 것은 비판을 적어놨어요. 검토로. 검토 제가 아까 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비판을 했다 하더라도 판단 기준에서는 판례 태도대로 그냥 잡아버리세요. 그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교재로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판단 기준 그냥 법과 판례대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목차만 나눠놔서 분량만 채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때 하지 않았던 생소한 것은 검토와 학설. 근데 검토와 학설은 제가 다 잡아드릴 거다. 그리고 여기가 학원가가 좀 아쉽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건 무시해라. 그러고만 좀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판단은 여기서 잡은 기준을 갖다가 문제에서 갑을병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럼 갑을병을 대입해서 그대로 똑같이 읊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정답 쓰는 거. 근데 이 구체적 판단하고 결론이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목차를 그냥 구체적 판단 결론에서 같이 싹 묶어버리는데 원래 오리지널 법대에서는 이거 나누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근데 너무 중복된 문장 같아서 좀 묶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정답 잡는 거. 이게 답안지의 큰 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교수님의 답안지도 많고 그 다음에 지금 학원가에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합격요법하는 최홍도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이창환 선생님이라던가 이런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제 대학원 졸업하시고 공부를 오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의 정형화된 답안지를 다 압니다. 때문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그 이상한 강사님들 말고요. 그래도 그 역사가 있는 강사님들은 다 똑같이 쓰고 계세요. 답안지 포맷이 같다고. 그러니까 무슨 답안지 같다,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써야 된다 이런 논란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데 누구 수업을 듣든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산재 쪽에 법대의 전통적인 그 공부를 해보지 못했는데 그냥 강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자신만의 답안지를 자꾸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분들이 저처럼 심판소송을 했다라면은 정통적인 답안지를 아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 답안지가 맞다고 하면서 각 개별 쟁점별로 균등론 쟁점이면 균등론 쟁점,
무슨 뭐 간접침해 쟁점에 간접침해 쟁점하면서 이 쟁점에서는 이 목차를 써야 된대요 라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개별 쟁점마다 개별 쟁점 목차를 외우게 된다면 여러분들 공부가 누적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 목차는 그 쟁점에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공부한 것은 다른 쟁점에 하나도 안 쓰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문제점이 뭐냐면 2차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돼갖고 내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실력이 안 느는 거야.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고 2년, 3년 하는 거 아니고 아무리 공부해도 누적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 잡아놔야 돼요. 이거 습관 잘못 잡히면은 나중에도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강의 많이 듣다가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오신 분들도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처음 습관이 잡히면 제가 아무리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개선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잘 잡으세요. 큰 틀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큰 틀은. 그래서 이상한 목차를 꼭 써야 된대요 라고 들었으면은 그거 무시하라고. 무시하고 특허도 민사소송법하고 똑같이 법이에요. 민사소송법 답안지하고 똑같이 쓰는 게 맞아요. 답안지의 기본 포맷입니다. 이거를 제가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이제 종강을 했어요. 거기서 6개년을 강의를 하는데 다 똑같이 이 포맷으로 해놔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공부한 게 다음 문제에 답안지 쓸 때 도움이 되는 거야. 똑같은 포맷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사례젠드북이 이제 곧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사례 문제들 해놓은 건데 기출문제 포함해서 전부 다 이 컨셉 하에 해놨어요. 이 컨셉 하에 해놓고 요건 나중에 구체적인 설명 수업할 때 이제 말씀드릴 건데 요 중간에 논리적 점핑을 막으려고 연결고리라는 항목을 가끔 쓰는 게 있는데 이건 많이 안 써놨습니다. 이런 목차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신경 안 써도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 포맷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공부한 게 다음 문제 답안지 쓰는데 다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답안지 분석할 때도 이 포맷으로 공부를 해야 도움이 또 될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답안지 작성 요령이었습니다. 답안지 작성 요령.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수업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설명이니까 이 답안을 작성할 때 배점을 좀 고려하셔야 돼요. 배점을 고려한다는 게 뭐냐면 답안지는 무한 제공을 하는데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그 한정된 시간 안에 내가 쓸 수 있는 필수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필량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배점이 예를 들어서 5점밖에 안 돼도 5점짜리를 2시간 동안 쓰고 있으면 나머지 점수를 시험을 못 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시간 내에 여기까지만 써야 되는 그 끊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배점 연습은 구체적인 수업 들어가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컨셉 하에서 배점을 하시면 되는데 비중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제 요지는 이거만 10%, 여기 결론도 10%. 구체적 판단은 사안 포섭이 좀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쓰고 중요하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는 결론하고 거의 짧게 같이 가는데 이거 한 10에서 20%. 그리고 결국엔 메인이 여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논술 답안지는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론 강의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례전도 외우라고 할 건데 거기서 외울 초점들이 여기를 위주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모든 문제가 답안지 이렇게 나왔는데 각 문제마다 이거하고 이거 내용은 대충 읽고 넘어가라고 공부하실 때 이것만 계속 외우라고. 답안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몇몇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답안지 작성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언급은 그 종강한 기출문제 풀이 강의 첫 시간 샘플 강의에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샘플 강의는 공개 강의이기 때문에 변리사스쿨 가시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좀 더 추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공부 방법 전 코스는 일단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 2차 강의 전 코스는 기본 강의, 그 다음에 기출 풀이 강의, 그 다음에 사례 강의. 이 사례 강의는 기출문제 이외의 문제들이고요. 여기까지가 이론 강의. 그 다음에 2차에서는 그 문제풀이 강의를 GS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그룹 스터디인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GS. 여기 기초 GS가 있고 실전 GS가 있습니다.
얘네가 문제풀이 강의. 기초 GS는 50점 작성하는 거고 실전 GS는 100점 작성하는 겁니다. 기초 GS에서는 일단 50점 1시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작성한 문제에 대해서 강평을 하고 그 다음은 강사님들마다 이제 수업 방식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일 최신 개정법과 최신 판례를 정리해드려요. 왜 그러면 1차에서도 최신 판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데 2차에서도 최신 판례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거 제가 다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 문제 출처 분석을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최신 판례를 여러분들이 1차 때도 배웠지만 1차 배우고 나서 올해 초에 나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그게 또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해서 그걸 제가 기초 GS 강의에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얘는 50점 작성하고 최신 개정법과 그리고 개정법도 여러분들 제 카톡방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뭐 보셨겠지만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코로나 관련 우선심사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저기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 실전 GS는 100점 연습하고 강평하고 이제 끝나는 거. 공부부 이론 강의하고 문제풀이 강의가 전 과정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하실 때 아무래도 동차 때는 이걸 코스를 하나 밟아볼 시간이 없어요. 동차 때는 민사소법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허와 상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추천 코스는 물론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기출하고 바로 기초 GS 하시는 거야. 그리고 실전 GS는 여러분들 시간하고 그 나중에 공부 여건을 봐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기출과 기초 GS를 하고 나서 나는 특허 더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있어. 민사소법 다 끝났어. 그럼 이제 실전 GS까지 하고 2차 시험 가는 거고 만약에 내가 민사소법 되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기출과 기초 GS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자료와 독학을 하는 거지. 아니 자료 여기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독학은 있어야지. 그렇게. 첫 번째 스텝은 이건 시간이 없는 경우 민사소법 하느라고 그랬을 때는 기출풀이하고 기초 GS하고 독학을 갑니다. 그리고 이거 스텝 1 하실 때도 이건 시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한다라고 그렇게 해도 좋지만 그냥 짬뽕 해버려도 돼요. 그래서 기출은 어차피 실강이 끝났습니다. 온라인으로 주중에 깔아버리고 보통 주중에 민사소법 기본 강의랑 이런 거 특허 상표 뭔가 이론 강의 있으면 이론 강의를 깔고 이거 이제 주말에 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시죠. 얘 온라인 얘는 이제 그 3월과 4월 이렇게 두 번 합니다. 3월과 4월. 상월 같은 경우는 당장 이번 주니까 이번 주에 오실 때 그냥 나는 연습하고 싶다면 바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GS 같은 경우는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와서 이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멍하니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건데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와갖고 멍하니 있거나 아니면은 멍하니 있지 않으면 뭐라도 끄적거리거나 이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지금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하러 내가 GS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준비도 아닌 상태에서 뭐 가면 안 되지 하면은 평생 준비하게 되는 거야. 평생 준비하면은 언제 합격을 해요? 그냥 건너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1차 때도 말씀드리고 2차 때도 말씀드리는 건데 합격을 위해서 모든 내용을 저는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강사님처럼 뭐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합격하나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렇게 알아야 합격하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그렇게 합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고 합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도 나 이거 다 할 줄 알고 내가 좀 뭐라도 쓸 줄 알아 이거 해야지.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은 단기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경우에는 그냥 막 가서 부딪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단기 합격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동참은 최단기고 기득도 단기라고 표현할 정도니까 스텝을 좀 건너뛰는 경우도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바로 3월에 와서 좋아요. 그냥 나 이제 천천히 하겠다. 이 단계 건너뛰다 보면은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습관이 중요한데 첫 습관 너무 망쳐서 예를 들어서 올해 안 좋은 결과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갈 때는 기본부터 들어가는 거죠. 기본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기출하고 사례하고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민사소법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것도. 기출하고 사례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건 기출하고 실전하고 다 해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시려면 아마도 과목을 한 개는 포기하셔야 될 거야. 무슨 소리냐면 민소하고 특허를 이렇게 가요. 그럼 선택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차 합격을 무조건 해야겠다가 안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선택이 이미 돼 있거나. 그게 이제 스텝 2. 근데 천천히 해두면은 내년에 무조건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차 때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데 나는 자존심이 커. 제가 그냥 자존심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난 자존심이 굉장히 커. 그래서 남들하고 똑같은 거 싫고 남들하고 비슷하게 학교하는 거 너무 싫어. 그런 분들은 무조건 동차 노리세요. 동차가 없는 게 아닙니다. 1년에 그래도 뭐 10명 좀 안 되게는 항상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러면 스텝 다 건너뛰고 이거 원으로 가고 최대한 외운 데까지만 하고 쟁점도 다 하는 게 아니야. 외운 것까지만 하고 외운 거 나오면 풀고 외운 거 안 나오면 나 안 푼다. 이리 가는 거야, 동차. 그 이제 자존심 센 분들. 나는 그런 자존심 같은 거 필요 없어. 어차피 합격만 하면 돼. 하면은 차라리 차근차근히 줄 수 있어요. 그럼 차근차근이면 민사소송법도 GS까지 안 가는 거지. 기본 강의만 해도 엄청 오래 걸린단 말이야. 기본 강의 천천히 하고 특허는 그래도 배운 것들이니까 기본 강의 GS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은 천천히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가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고. 그래서 동차는 연습, 기득을 진짜로 해야지. 이렇게 가도 되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자존심 성향입니다. 자존심 성향. 둘 중에 하나를. 근데 만약에 동차 시즌 끝나고 기득 시즌 가면 당연히 이 스텝 2로 다시 밟는 게 좋고요. 네, 일단은 동차에 포커싱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얘들은 전부 다 얘하고 얘는 이제 실강은 없고요. 인터넷 강의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여기 뭐 종합반 분들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종합반 분들은 이거 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다 되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 사례 강의는 얘는 3월에 개강을 합니다. 근데 2차 수업이 매번 실강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례 강의는 아마 3월에 한 번밖에 없을 겁니다. 실강을 원하시면 이건 3월에 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강의가 제가 지금 벨리사스쿨이랑 여기랑 그다음에 윌비스랑 동시에 출강을 하고 있어서 강의가 어디는 벨리사스쿨에서 열리고 어디는 윌비스에서 열려요. 예를 들어서 사례 강의는 벨리사스쿨에서 3월에만 열리고 실강이 온라인은 뭐 어디든 필요가 없는데 그다음 기초 GS는 일단은 3월에는 이건 윌비스에서만 열립니다. 온라인은 당연히 벨리사스쿨에도 오고 그걸 이제 시간표를 보시면서 한번 해주시고 여기가 이제 공부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공부 방법인데 제가 이제 1차 때도 그런 얘기 종합반 상담하거나 할 때는 하는데 2차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독학이 있어야 돼요. 1차도 강의 위주만 하면은 생각보다 고도 좀 잘 안 나옵니다. 2차도 당연히 독학이 있어야 돼요. 여기 독학. 이거 독학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정원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데 첫 번째 사례지 핸드북이라고 그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것만 외워도 특허에서는 50점만 나와도 합격 점수가 나와요. 올해는 40점대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50점만 받아도 합격을 분명히 합니다. 사례지 핸드북만 외우셔도 무조건 50점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출제 가능한 모든 쟁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완전 똑같은 문제는 없을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있는 아까 제가 이거 판단 기준 외우라 했죠. 이 외운 판단 기준은 모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 사례지 핸드북을 외우세요. 이거 외운다는 게 1차 때 공부했던 마인드 버리셔야 돼. 1차 때는 대충 OX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할 정도로만 외우시면 되는데 그거 완전 버려야 돼. 이건 문장을 다 외우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2차 공부 어떻게 하냐면 사례지 핸드북 이렇게 펴요. 펴고 1번 목차 보고 눈을 아예 올리셔야 돼. 그 정도로 외워야 돼, 2차는. 그리고 그렇게 외우라고 우리 1차 때도 제가 주문 노트에다가 굵은 글씨 해놨죠. 그거 다 암경편으로 지우라고. 사례지 핸드북에도 다 굵은 글씨 해놨습니다. 그걸 암경편으로 다 지워버리세요. 다 지워버리고 목차 보고 고개를 들던가 아니야 암경편 다 지웠나 셀로판지 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달달달달 돼야 돼. 그래서 정말 쉽게 말씀드릴게요. 2차는 적어도 과목별로
두껍건 얇건 한 권은 완벽하게 딸딸딸딸 외워야 합격입니다. 한 권도 못 외우면 이거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울 과목을 굉장히 줄여들기 위해서 사리젠드북을 압축 요약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못 외우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외워야 돼. 나중에 제가 강의할 때 그런 말 쓰는데 답안지는 이렇게 쓰는 거고 시험장 가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장은 연습장 주는데 그럼 이거 반대로 푸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문제 읽자마자 이거 정답 뭔지 찾아내고 이거 정답 찾았으면은 이 정답과 관련된 판단 기준 찾고 요 판단 기준과 관련된 의 뭐 쓸까? 여기 이제 의라는 목차도 있는데 의 찾고 역으로 가는데 결론만 찾죠. 판단 기준은 기기적으로 나와야 돼. 그 말인즉슨 요거는 그냥 머릿속에 다 외워져 있어야 된다고. 정답만 찾으면 그 정답에 관련된 판단 기준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2차는 시험장 가서 멍하니 있다 나오셔야 돼. 그 정도로 외우라는 소리예요. 그 정도로 사리젠드북을. 그럼 얘를 다 외웠어. 얘를 다 외웠으면 팔레노트 외우셔도 좋고 2차용으로 팔레노트도 핸드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외우세요. 얘가 뭐냐면 여기 판단 기준을 사례지 핸드북은 판례 내용이나 법적인 내용을 최대한 3줄이 안 넘게 제가 요약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판례 내용 굉장히 요약해놨어. 근데 내가 답안지는 무조건 여기가 핵심이라 그랬죠. 이걸 더 쓰면 점수가 더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판례가 4줄이면 4줄 그대로 쓰래요. 저는 그걸 다 요약하고 사례변동은 다 2줄로 요약을 해놨는데 그걸 판례 표현대로 4줄을 다 쓰래. 길게 쓰래 판례를. 그런 교수님이 있어요. 그 대학교 어떤 교수님은. 그럼 점수가 더 올라가는 거야. 그런 분들은 이거 다 외웠으면 그다음 일로 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부터 외우지 말라고.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이거 외우고 나 이거 자신 있다면 여기까지 좀 더 외워보는 거지. 그래서 판례를 좀 더 쓰는 거야. 그 다음에 판례 표현 보시면 내가 아까 판례가 그 정답지라 그랬죠? 답안지. 거기에 법주문도 또 길게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법주문도 이렇게 길게 쓰는구나. 이걸 더 외우는 거지. 거기 이제 판례노트는 좀 두꺼우니까 2차용으로 얇게 다시 편집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노트 핸드북은 1차 때 판례노트하고 똑같은 판례인데 그 불필요한 것들 2차 시험에 나올 수 없는 사안들이 있어. 2차 시험은 답안지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쓸 수 있는 사안이어야지만 출제가 될 수 있어서 이건 1차용이지 2차용 절대 나오지 못하면 그거는 다 그냥 요약을 해놨고 같은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제 2차에 나오기 너무 좋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예 지금 목차를 써놨어요. 1차 판례노트는 그런 목차가 없는데 2차 판례노트는 목차를 좀 써놨습니다. 왜냐면 판결문이 내가 제일 좋은 답안지라고 했잖아. 그걸 이런 식으로 목차를 써놨다고. 뭐 의, 판단 기준 이렇게. 그게 판례노트 핸드북입니다. 그걸 그 다음에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얘를 맨날 외우면서 한번 얘 한번 볼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기본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도 웬만하면 사례전부에 다 있는데 사례전들이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또 압축해 놨습니다. 그리고 몇 개는 이제 학설이 기본서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좀 상호보완해서 결정하는 거야. 근데 결정할 때 스텝 1으로 동차 준비한다면 난 자존심 있고 스텝 다 건너뛰고 내가 이거는 무조건 합격한다. 그리고 별에서 됐어 나 다시 공부한다. 할 분들은 이것만 외우세요. 이것만 외우고 내가 스텝 2로 천천히 하고 현실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기득이니까 근데 기득을 위해서 잘 준비한다. 괜히 오버했다가 기득도 이상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이걸 단거나 하는 거야. 이 3개를. 단거나 이제 1차 때 해봤던 것처럼 이거 3개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이제 교재를 잡는 거지. 저는 그래도 사례전집을 추천하는데 어떤 분들은 무조건 기본서여야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서 아니면 사례전집을 잡고 거기다가 필요한 내용들 저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놓는 거지. 판례노트 핸드북도 이 판례는 좀 더 길게 난 외울 자신 있다고 붙여놓는 거지. 그렇게 해서 단거나 하세요. 그게 이쪽 독학과 이쪽 독학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암기. 이것도 그렇게 나눠드릴게요. 나는 자존심이 세니까 동차로 끝내야 된다. 그러면 모든 쟁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리젠드 외우시고 그 다음에 3월에 나오는 천시팔레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GS 문제까지만 외우시고 가는 거야. 민사소송법 그렇게 하는 거야. 민사소송법도 뭐 S급 논점이라고 정해주시는 강사님들이 있습니다. S급 논점만 외우고 GS만 외우고 내가 외운 것만 나오면 쓰고 안 나오면 안 쓰고 만다. 이게 일단은 올인하는 전략. 올인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득을 노리는 분들은 단권한 상태에서 암기를 좀 천천히 하시고 천천히라는 게 저는 그런데 암기를 하면 이해가 돼야지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천천히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아까 말씀드린 강의도 좀 들으면서 뭔 문장인지 이해도 좀 하고 왜 그런 문장으로 요약하는지 좀 이해 좀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암기로. 그래야는 원하는 목표 나옵니다. 원하는 목표는 무조건 둘 중에 하는 거예요. 올해 동차, 내년 기득. 그렇게 가셔야죠. 여기까지가 2차 접근법에 대한 기본적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벨리스콜 오픈 기념도 있고 여러 가지 기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 볼 수 있게 그 무료 강의를 많이 확대를 해놨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강의도 첫 파트에 오시면 답안지 작성률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걸 이제 그대로 기출문제 어떻게 정했는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강의도 샘플 강의를 좀 많이 열어놨어요. 그 벨리스콜 가시면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 이벤트가 기본 강의를 전부 오픈해놨습니다. 3표법과 특허법을. 그것도 내가 난 그냥 올인이다 하는 분들은 건너뛰어야 돼.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거 그냥 전부 다 무료로 오픈해놨으니까 벨리스콜 가서 보시면 됩니다. 책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책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2차 기본서 있습니다. 이거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시다가 보셨을 텐데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책 진열대가 있습니다. 오면은 거기 딸랑 한 권 있는 게 이거예요. 2차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나옵니다. 얘는 전체가 있는 게 아니고 56개는 있어요. 52회부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치른 게 57회입니다. 52회부터 57회까지 있고 사례지 핸드북 아마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행하는 사례 강의 이거 당장 이번 주에 개강하는데 처음에는 프린트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팔레노트 핸드북 나옵니다. 책은 2차 책은 이렇게 4권이 나오고요. 기본서 빼고는 다 핸드북 사이즈로 제가 낼 겁니다.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려고. 왜냐면 이것도 그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하나 더 해야겠네. 1차를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지겨워요. 지금 지겨워서 공부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제가 이거 1차 수업할 때도 말씀드리는데 공부라는 게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그 몸이 싫은 것들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데 그게 뭐 육체적 노동도 몸이 싫어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공부가 몸이 되게 싫어해요. 몸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몸이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육체적 노동도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공부가 정말 자기 한계를 많이 뛰어넘어요.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건데 거기다가 지겨워. 안 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근데 아실 분들은 알 거야. 머리에서 하려고 그래. 몸에서 거부해. 그거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요. 난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어. 그걸 이기려면 똑같이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핸드북 사이즈로 했냐면 1차 때도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번 조언을 드렸는데 2차 때는 더 해야 돼. 걸어다니면서 해야 돼. 뭔지 알겠어요? 같은 패턴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오늘은 걸어가면서 하는 거야. 이거 오늘 아침에 수업할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거 아예 여름 되면 이거 자바라 까버릴 거예요. 자바라 까서 평상시에 이렇게 조용한 수업을 해? 자바라 까고 시끄러운 수업도 해. 그게 있어야 돼. 다양한 패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안 지겨워요. 본능도 거부하는데 지겨움도 오면 이거 슬럼프 걸린다니까. 슬럼프 걸리면 정말 조심하세요. 그거 짧게는 일주일인데 길게는 3달이 넘어갑니다.
3달 넘어가면 그 후에 1차건, 2차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지금이라도 빼야지. 본능은 알아서. 본능은 이기려면 내가 크다는 목적의식 가지라 했죠. 내가 본능적으로 거부할 때마다 이거 왜 했는지 그걸 책상에 포스트잇 써놔야 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계속 자기 수련하는 건데 지겨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라고 제가 핸드북 사이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가면서도 중얼중얼 하셔야 돼. 그거 2차는 중얼중얼이 되게 많아지셔야 돼. 내가 1차 때도 말씀드렸는데 2차 때는 그거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도 상담을 제일 많이 해본 강사 중에 하나니까 합격 징조를 압니다. 제가 이제 10년 넘게 강의도였고 상담을 많이 했으니까 1차 때 합격 징조가 이거 뭐 100% 아닌데요. 1차 때 합격 징조가 겨울 때 무조건 한번 아파. 크게 아프고 본인이 합격할 거라는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 합격해 진짜로 이상하게. 그게 1차고 2차는 이거 1차도 그런데 2차는 점심 먹고 잠깐 졸려요. 낮잠 자야 돼. 그 낮잠 안 자려고 하지 마서 자는 게 나아. 자는데 내가 공부를 해. 자다가 공부를 한다니까? 내가 분명히 잔 것 같은데 공부한 느낌이야. 꿈속에서 외우고 있어요. 이거 하면 합격하는 거야. 그거 하려면 들고 다니면서 중얼중얼하고 자면서도 중얼중얼하고 모든 게 중얼중얼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중얼중얼이 무라일체라 그러나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려고 내가 핸드북 사이즈로 했어요. 들고 다니면서 사실. 왜냐면 우리 때는 이거 노트 일일이 만들어서 들고 다녔거든. 그러지 말고 이거 들고 다니라고. 들고 다니면서 눈 다치면 어떻게? 그린 내가 등가 교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줄 건 주고, 근데 너무 다칠 정도로 스트레인저만 안 되게 그 경계선을 하는 게 계속 공부예요. 근데 내가 무조건 다쳐. 눈이 다치건 허리가 다치건 다칠 건 다쳐요. 마음이 다치건. 근데 그래서 본능이 거부하는 거고 공부하다 보면 무조건 다친단 말이에요. 그 이겨내야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주는 결과가 아니라서. 그래서 중얼중얼 하시라고 핸드북을 해놨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기타 상담이나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jhjgroup.com에다가 게시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제가 빠른 답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